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이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PF 정상화 방안에 은행과 보험사 지원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손실 부담이 커질 은행과 보험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인데요.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다음 달 중순쯤에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은행과 보험사를 소방수로 투입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맞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이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부동산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장뿐만 아니라 기존 PF 사업장에서도 자금 자체를 조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상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사업장에서도 서로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이 안 돌아서 PF 자체를 진행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에 이제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중에 발표 예정인 PF 정상화 방안에 이제 PF 정상 사업장에 이제 자금을 이제 투입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네. 은행이나 보험사의 풍부한 자금이 이제 PF 시장에 흘러 들어갈 경우에 자금 경색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뿐만 아니라 시장 심리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러는 게 이제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근을 제공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네. 이제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이제 당국이 제시하는 당근,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해서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통한 어떤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이들 금융사는 이제 적정 가격에만 사업장을 인수하면은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이 반등을 했을 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기도 있고요. 네. 금융당국은 이제 신규 자금이 들어갈 경우에 PF 건전성 분류 기준도 이제 상향을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PF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정상, 요주의, 고정 이하 등으로 나뉘는데요. 이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에 이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건전성을 이제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 인센티브라고 하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금융기관의 투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지금 은행의 이제 유가증권 그러니까 약간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자기 자본의 100%로 이제 묶여 있는데 이를 이제 일정 기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 이제 내용에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는 이제 펀드를 통한 PF 투자에 좀 제약이 없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또 PF에 신규 자금을 투자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PF 지원을 하고 나서 일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금융당국이 신규 자금을 투입함과 동시에 네. 그 부실 사업장 정리에도 속도를 낸다고요.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제 상태가 괜찮은 PF 사업장은 살리는 동시에 부실화된 사업장은 약간 정리를 하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네. 작년 말 기준에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액이 약 3조 7천억 원에 달했는데 이게 전년 말과 비교하면 지금 147%가 급등한 수준이에요. 같은 기간 PF 대출 자체는 워낙 돈맥경화 상황이었으니까 줄었는데 연체율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부실화된 채권, 이 고름은 도려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우선 PF 사업성 평가 방식을 세분화해서 이제 경공매를 유도를 합니다. 네.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업성 평가 같은 경우는 양호, 보통, 악화, 우려. 그러니까 정상은 양호니까 한 3단계로 나뉘는데 여기서 회수 의문을 추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회수 의문이 추가가 되니까 이 회수 의문 사업장을 이제 부실 정리와 재구조화 계획을 이렇게 제출받아서 이행 상황 계획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F에 돈을 빌려주는 대주단 협약도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요. 개정을 이제 부실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서 이제 대출 만기 연장을 기준을 높여버리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금융당국은 뭐 채산성이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는 부동산이나 PF 사업장을 주인이 바뀌는 게 그러니까 손실을 정리를 하고 이제 팔아버리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출 연장을 해줘서 생명만 연장한 것을 막고 부실 사업장을 빨리 솎아내겠다는 방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부동산 PF 관련 소식 다뤄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다음 달 전국서 약 4만 세대 분양 쏟아진다.
다음 달에 주택 분양 물량이 대거 예정돼 있다고요? 맞습니다. 다음 달에 분양 공급이 약 4만 가구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분양 예정 물량이 43개 단지 약 4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는 한 5월에 비교하면 약 489%가 증가한 규모예요. 그러니까 전체 43개 단지 중 16개가 1천 가구 이상 대단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그동안 총선 전까지 미뤘던 분양이 약간 쏟아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사실 그 총선 때는 이 총선에 관심이 집중되니까 분양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분산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청약 홈이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3월달에 사실상 이 청약이 개점 휴업 상태였기 때문에 4월 총선 이후에 좀 분양을 하려는 경향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청약 관심이 좀 다시금 높아질 때 좀 밀어내기 분양을 한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PF 시장이 좀 힘든 상황에서 계속 미루다 보면 이자만 내게 되는 거니까 또 자금 확보를 위해서 분양에 또 나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4만 가구나 되면 네.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 그렇죠. 이 지역별로 보면 분양 물량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일단 수도권 분양 물량이 2만 3천여 가구, 지방은 16,000여 가구 공급이니까 일단 수도권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수도권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8,000여 가구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2,498가구, 인천 1,964가구 순인데 역시 경기도에 대단지 공급이 몰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제 물건별로 보면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지구, 수원시 이제 장안구, 북수원, 이목지구, 김포시, 북면 우무일인, 파크리브 등이 이제 주목해야 될 분양 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서울시에는 강동구 성내 5구역을 재개발한 그란츠 리버파크, 마포구 공덕 1구역을 재건축한 자이에스테이트 등이 이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6,000여 가구가 공급이 될 예정인데 지역별로는 울산에서 가장 많아요. 3,047가구, 네네. 충남은 1,854가구, 대전 1,779가구, 부산 이제 1,581가구 순입니다. 예. 그 4월에 미분양이 쏟아져서 문제가 네. 됐었는데 이 다음 달이라고 해서 상황이 금방 나아지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이달도 원래 4만 가구가 넘는 그러니까 다음 달만큼의 분양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진 물량을 살펴보면 2만 4천여 가구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60%만 그냥 분양이 나온 것이고요. 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계획은 했지만 실제로 분양을 하는 것은 이제 결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제 분양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실제로 분양이 되는지도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달 청약 경쟁률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1순위 봤을 때 평균 2.6대 1이니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요. 지금 단지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가장 치열했던 단지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성남의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표르였는데 1순위 평균 경쟁률이 43대 1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5월 청약 경쟁률도 분양가와 입지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갈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서울과 수도권 인기가 좋겠죠.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주택 분양 시장 소식 알아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국제유가 상승으로 영업이익 급증.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잘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SK이노베이션이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247억 원으로 이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66%가 증가한 것입니다. 네. 이는 이제 경제금융 전문 언론사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를 55%나 웃도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죠. 매출은 18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가 줄긴 했고 세전이익은 182억 원이었는데 영업이익보다는 좀 많이 주는데 이 원인이 이제 환손실하고 유가로 인한 파생 손실 등으로 영업의 손실이 한 6,065억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영업이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이익하고 이제 정제 마진, 석유 제품 정제 마진 개선 등으로 에너지와 화학 사업에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석유 사업은 이제 뭐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뭐 정제 마진 등으로 한 영업이익이 5,900억 원이에요. 이게 흑자 전환하는 것이고요. 화학 사업도 마진과 재고 가격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1,24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네, 그렇게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그 덕분에 석유 네. 사업에서는 웃었는데 맞습니다. 이 배터리 사업에서는 여전히 울상을 지었다고요. 그렇죠. 이 전기차 수요 둔화로 SK온은 이번에도 흑자 전환에 실패를 했습니다. 배터리 사업 매출은 전분기 대비 약 1조 원이 줄었어요. 1조 6,800억 원 가량이었고 영업 손실이 3,315억 원입니다. 1분기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전기차 수요 둔화 등에 따른 이제 판매 물량 감소와 판매가 하락. 그러니까 물량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부진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기는 했지만 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그렇죠. 이 이노베이션 실적 전망도 짚어주시죠. 석유 사업의 경우에 이제 오펙 플러스 감산 지속과 이제 수요 개선 등으로 견조한 정제 마진을 보일 것이다. 이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화학 사업은 중국이 내수가 좀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제 폴리에틸렌이나 이게 화학 제품 수익성이 보합세를 유지해서 이전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다. 이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성장 동력인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SK온 출범 이후에 누적 수주 잔고가 400조 원을 돌파했어요. 물론 적자를 내긴 했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서 생산 설비 증설도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SK온은 올해 1분기에는 전 법인의 수율이 한 90% 초중반을 이제 기록했다면서 이제 품질에도 좀 자신감을 보였고요. 네. 전 공장이 수요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향후에도 원가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